안녕하세요. 연희동 정씨 아저씨입니다. 오늘은 우리 생활에 직접적인 그 관심이 있는 인구 감소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렇게 동영상을 올립니다.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 저희 아이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지방의 대학들이 거의 올해 대학을 들어갔는데 뭐 하여튼 지방이라고는 하지만 한 중간 정도 되는 대학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하는 소리가 지방의 국립대학은 미달이 생각보다 심하다. 그리고 가려고 하지 않는다. 그리고 하다못해 서울 근교에 있는 학교는 그래도 예전에는 많이 우리가 맨날 좋아하던 뭐 스카이라던가 뭐 중위권 대학, 한양대, 중앙대 이런 데 외의 좀 이름을 들어보면 좀 약간 생소한 대학도 경쟁률이 굉장히 치열하더라고요. 그런데 지방에 있는 뭐 부삼대, 제가 예전에 알고 있던 우리 선배들이 알던 영남대 이런 데 같은 데는 오히려 학생들이 잘 가려고 하지도 않고 그런 현상들이 좀 심해지고, 때로는 어떤 대학은 그래도 이름 있는 대학인데 미달까지 나는 그런 경우도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우리 인구, 그러니까 출생이 줄어들고 사망자가 늘어나면서 인구 감소하는 게 얼마나 큰 영향을 줄까, 그리고 정말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좀 심각한 건가, 개선이 안 되는 건가에 대한 좀 생각을 잠깐 좀 얘기를 혼자 주절거려 보려고 좀 동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일단은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것이 굉장히 많은 영향을 주긴 할 거예요. 그런데 수도권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을 수 있다. 오히려 수도권은 사람들이 더 몰려든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두 번째는 이런 말씀 드리긴 좀 그렇지만 정말 국가가 인구가 감소하는 거에 대해 관심이 있나? 라는 질문을 했을 때 저는 관심이 없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근데 관심이 없는데 국민들이 자꾸 주제를 정하니 관심이 있는 척을 한다 라고 하는 게 아마 더 정확한 말일 것 같아요.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간단하게 기사를 하나 먼저 좀 볼게요. 제가 뭐 어느 정도 심각한지에 대한 기사를 일단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2일 전이에요. 오늘이 29일인가? 29일이니까 2월 출생아 2만 명 선 깨져 역대 최소, 인구 40개월째 감소, 이런 기사가 떴어요. 한번 이 기사를 볼까요? 예, 이 내용을 보면 말 그대로 사망자는 좀 그나마 전에보다 감소를 했는데 2월 출생아 수가 2만 명 아래로 내려가서 2월 기준의 사상 최소치라고 그러네요. 그 다음에 코로나가 좀 꺾이면서 사망자 수는 감소하고 혼인 건수는 증가했는데 2월 달에 출생자 수는 종전 사상 최소치가 작년이네요. 2만 705명. 그 다음에 의외로 서울은 아니고 대구와 인천, 강원, 전남, 경북 5개 시도가 출생아 수가 좀 늘었고, 맞네요. 서울은 감소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서울도 0.5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사망자 수는 그래도 전년 동월 대비는 코로나가 좀 심했었나 봐요. 그래서 좀 감소를 했는데, 따라서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웃돌면서 2월 인구는 7,452명 자연 감소. 그러니까 노화되거나 사고 사거나 뭐 이런 경우겠죠. 그래서 한 7,400명, 대략 따지면 1년에
이 기준으로 해도 대략 한 10만 명 내외가 정도 될 것 같아요. 감소하는 숫자가. 뭐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런데 사실 이게 어떤 영향을 줄까, 어떤 문제가 있을까를 좀 잠깐 간단하게 얘기를 좀 해보려고 그래요. 앞으로 뭐 저기 지방대학은 벚꽃 수는 순서대로 망한다는 말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크고요. 근데 이게 계속 지속되진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정부는 플랜이 있을 거예요. 인구를 자연 증가시키는 플랜은 없고, 해외로부터 이민청을 제가 알기로는 신설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 국토부 장관인가요? 원희룡 국토부 장관인가요? 그분이 아마 플랜을 짠 것 같아요. 근데 정부는 처음부터 자연감소 인원을 늘릴 생각은 없고 늘릴 능력도 없다라고 생각했겠죠. 따라서 해외로부터 이민을 늘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자연감소에 대한 대책은 사실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관심도 없겠지만.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정부는 부동산 하락에 오히려 더 하락하면 안 된다 하고, 주택 모기지론을 상반기에 40조, 하반기에 40조, 지금 하반기도 계획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부동산 하락을 막아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인구 감소의 근본적인 원인은 물론 젊은 사람들이 애를 안 낳는 원인이겠지만, 그 원인을 따져보면 명확해요. 주택 가격이 너무 상승하는 것과 육아가 힘들다라는 거, 또 교육비가 너무 많이 든다는 거, 또 하나 좋은 일자리가 생각보다 늘어나지 않고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는 거. 이 네 가지 원인인데요. 이 네 가지 원인을 어느 것 하나도 정부는 개선시킬 능력도 없거나 개선시킬 마음이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주택 가격을 하락해야 되는데 지금 뭐 하죠? 주택 가격 하락을 막고 있어요. 모기지론을 넣어갖고. 두 번째, 교육 환경이 개선이 돼야 되는데 학교 그 유아원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은 감소하고 있어요. 그걸 정부가 책임을 떠맡아야 되는데 예산이 많이 든다는 뭐 핑계로 보여요. 사실은 다른 예산보다는 그렇게 많이 드는 건 아닌데, 거기에 대한 예산은 뭐 국공립 유치원은 점점 감소하고 있고 학교도 폐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교육비가 많이 든다에 대한 의견, 예, 많이 드는데 점점 사설교육기관으로 몰아붙이는 형태예요. 왜냐하면 정부에서 공공교육에 대해서 뭐 그렇게 크게 뭐 교육 질의 개선을 해야 되겠다 뭐 이런 것도 보이질 않고, 또 하나 그런 형태로 또 하나 뭐였죠? 네 가지였었는데 또 자꾸 까먹네요. 좀 뭔가 준비는 좀 덜 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은 드는데, 하여튼 정부는 네 가지 요소를 다, 이민이라고 얘기했죠. 이민. 실제로 지방 가보면요, 좀 외곽진 곳에는 베트남이나 필리핀 쪽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어요. 특히 구로에 그 안양인가요? 구로에 그 베트남인들 거리, 그 다음에 중국인들 거리, 그런 게 상당히 많은데 이질적인 느낌이 많이 들어요. 물론 그 사람들도 해외에서 들어와서 안정적인 자리를 찾고 일을 하려고 하는 거지만, 말 그대로 저임금의 노동은 이미 한국 사람 손에서 떠나서 해외로부터 이주한 저임금 노동자들의 손으로 넘어갔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인구 감소는 추세적으로 바꿀 수 없다. 그리고 정부도 관심이 없다. 그리고 해외로부터 이민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그러면 부동산 하락은 막아야겠다. 부동산 하락 근본적인 원인 네 가지를 더 반대로 역행하는 듯한 행위를 계속하는 이유를 저는 사실 이해를 못하겠고요. 아마 해외에서도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무슨 유명한 경제학자들도. 하여튼 오늘은 조금 안타깝긴 하지만, 이것이 어떤 일이 우리에게 주어질까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점점 외곽에 있던 한국인들은 동화를 할까요? 해외로부터 들어온 이민자들과? 아닐 거예요. 점점, 그러니까 미국에서 예전에 백인들이 사는 마을에 동양인이 들어오면 백인이 떠나기 시작하고, 동양인이 사는 마을에 흑인이 들어오면 동양인들이 또 떠나는 그런 현상이 계속 일어났다고 해요. 근데 우리나라도 아마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지방에서 동남아시아인들이 들어와서
어느 정도 늘어나면 한국 사람들이 다시 수도권으로 들어오고, 그러면 동남아시아 사람들이 지방을 다 차지하고 서울에 수도권 들어온 사람 쪽에 다시 또 동남아시아인들이 추가로 들어오면 한국 사람들은 해외로 이주하거나 이민하는 그런 것. 그 이전에 뭐 강남이나 이런 쪽으로 다 몰리겠죠. 서울도 외곽 지역에 혼혈이거나, 혼혈이 나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다만 그런 현상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바뀌지 않을까. 인구는 점차 추세적으로 감소하되 도심지나 핵심지는 소수의 한국인이 살면서 외곽 지역부터 해외로부터 이주해 온 사람들이 들어오는 다문화 국가로 변할 거란 생각을 잠깐 해봤습니다. 뭐 저희도 나중에 뭐 그러면 아시아인들이 많이 사는 뭐 일본이나 이런 데로 이민을 가야 되나요? 아니면 미국으로 이민을 가야 되나요? 뭐 저야 여기서 살다가 죽으면 상관없지만 자녀들은 아마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예전에 메가스터디 회장님이신가? 그분이 그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입시교육은 다 사라질 것이다. 그럴 확률이 높고요. 지방의 대학들도 보면 동남아시아에서 온 학생들이 학교에서 공부하는 경우를 자주 봤어요. 자, 오늘은 좀 걱정이 되긴 되는데 어차피 또 시간이 지나면 그에 따라 살겠죠. 다만 오늘은 좀 추론을 좀 해봤습니다. 앞으로 인구가 감소하면서 해외로부터 사람들이 들어오면 우리 미래가 어떻게 바뀔까? 아마 얼마 안 지나면 흑인 또는 백인 대통령이 나올지도 모른다라고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겁니다. 먼 미래에. 그때 우리 삶이 어떻게 바뀔까? 다만 안타까운 건 이 네 가지 요소를 왜 정부와 국가는 개선하려고 하지 않을까요? 어려워서 그럴까요? 아니면 상대적으로 다른 방법이 더 쉬워서 그럴까요? 아니면 좀 더 깊게 생각해서 자신들이 재산이 하락하는 걸 싫어해서 그럴까요? 저는 오히려 세 번째 더 중요한 일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봤을 때 이분들은 자신들 외에는 관심이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정 힘들면 아마 다 팔고 떠나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가가 힘들고 괴로울 땐 가장 가난하고 고달프게 살던 사람들이 국가를 구하고 맨 위에 있던 사람들은 다 도망가고 어려움이 해결되고 나면 맨 위에 있던 사람들은 자기가 나라를 구했노라 라고 다시 들어와서 떠벌릴 것이고 가난한 사람들은 또다시 똑같이 가난한 삶을 이어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제발 그 가난한 국민으로 남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 오늘은 토요일날 아침에 간단하게 동영상을 올립니다. 좀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주제네요. 예, 안녕. 다음에 또 봐요.